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좀 제가 좋은 기운을 한번 전달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상하게 제가 한 작년 한 가을 때쯤부터인가요? 2020년 한 가을 뭐 9월 10월 요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꿈을 가끔 꾸게 되면 뭐 복권은 잘 안 맞긴 하는데 꿈을 꾸게 되면 이상하게 주식에 대한 꿈을 꾸면 너무 리얼하게 꿈을 꿨어요. 진짜 심지어 진짜 예지몽을 딱딱 꾸는 것처럼 하락을 보인다라고 할 때는 그 퍼센테이지까지도 거의 정확했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상해서 좋지 않은 꿈을 꿨을 때 심지어 그 종목도 반영이 다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휘청했던 적이 있지만 그러고 나서 좋은 어떤 꿈을 꿨을 때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났었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 돗자리 펴야 되냐 뭐 이 생각까지 했는데 이거 유튜브 컨셉을 바꿔야 되는 거냐 이거 무엇이든 물어 주식 해가지고 뭐든 물어보면 내가 내 꿈속에서 급등주를 뽑아낸다 혹은 급락주가 다가온다. 아, 이상하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싫어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제가 그 꿈을 꿔서 그때 어떤 종목을 한번 뒤었는지 우리 회원님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꿈을 얘기를 하면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따지고 싶지 않고 어쨌든 좋은 내용이고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의미부여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제예요. 31일에서 1일 넘어오는 날. 어제죠. 어제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같이 새해를 보냈던 제 지인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분도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가 한 700불 정도가 되잖아요. 그분은 테슬라를 두 자릿수에 들고 계십니다. 아직도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그런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그 이야기도 한번 같이 전달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편하게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편하게 좀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제가 그런 의미를 잘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면 자꾸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비싸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쵸?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차트 같은 거를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는,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일단 1차적으로 계산을 좀 하시냐면요. 뭐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미래에 어떤 다가올 수 있을 만한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일단은 차트를 딱 봤을 때 앞저점, 앞고점 이게 기본적인 분석 원리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그런 패턴들이 맞아요. 한 번씩의 어떤 상승과 하락을 좀 파동상 노려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런 이제 예를 들면 나라의 맨디 지금 고점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펼쳐서 좁혀 보면은 의미 있는 거래가 한번 터졌을 시점으로 기준 잡아서 이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요런 거는 단타로서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고점 뭐 한 26%까지 이렇게 찍고 내려왔었죠. 이때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회의를 좀 하고 있으면서 요거를 제대로 대응을 좀 해드리지 못했는데 아침부터 이제 자 나라의 밴디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날 우리 수요일 날 30일 날 종가 혹은 다음 거래일에 추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서 나라의 밴디 15시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11,500원 접근하면 센트럴 모텍 뭐 이렇게 익절한 걸로 편입을 좀 해라 이렇게 사인을 다 드렸었습니다. 이날 30날. 근데 이제 제가 저때 회의를 하느라 막 그냥 지금이라도 뛰어잡아라 막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날 들어가서 그냥 이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캔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12.6% 상승을 보인 겁니다. 하루에 뭐 이 정도만 들어가서 먹고 나와도 얼마예요.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이 좁게 보는 게 단기적 매매인 거고 그렇죠? 요새 원방테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해드렸죠. 추세 돌리고 있지만 아직 5만 원 위로 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대이고 그렇죠?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짝 높게 샀지만 다시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춰가지고 요만큼의 영역에서만 지금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이게 단타예요. 단타는 요것만 보고 이렇게 해서 매매하는 게 단타인 거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카카오, 셀트리온 형제들, LG전자 뭐 최근에 좀 너무 과열이지만 LG전자 등등 여러 가지 그렇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그렇죠?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멀리 봐야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 SDI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래 좋다 해서 나 5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대까지 쭉쭉 빠져버렸어요. 40만 원까지 거의 빠져버린 다음에 그 뒤로는 지금 63만 원까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당시만 놓고 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추세가 꺾여 있는 종목일 수 있으니까 야 이건 조심해야 돼. 야 이건 역배열로도 진입이 됐네. 이건 진짜 조심을 좀 해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종목들을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또 엄청나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들은 단기적인 기준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관점은 중장기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느 관점으로 포함이 되겠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단타를 현대차 가지고 치겠다? 뭐 하려면 하겠죠. 근데 저는 현대차 가지고 단타 안 합니다. 왜냐? 아니 다른 걸로 이렇게 번쩍번쩍 그날 뭐 10% 20%씩 막 수익 나는 걸로 단타를 내야지 뭐 하루 1% 2% 먹으려고 하루 종일 신경 써가지고 여기에 그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엉덩이 무겁게 그렇죠? 우리가 기업을 보고 사업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차트를 완전 무시해라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차트의 비중보다도 기업의 비중을 기본적 분석의 비중을 두고서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갈 종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앞으로 진짜 뭐 2025년, 2030년 뭐 이런 시기가 됐을 때 정말 지금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뭐 더블까지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몸뚱아리가 커져갈 수 있는 그걸 초점을 좀 둬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도 사도 돼요 계속 묻는데 자꾸 묻지 마세요. 사도 돼요? 여기도 사도 돼요? 계속 물어. 언제 살 건데요? 그러면 언제 사고 싶어요?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날 사시면 좀 알림을 하나 좀 설정을 해드리든지 강제로 매수를 하시든지. 없으면은 사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는데 우리는 당장 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놓고 그냥 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거를 뭐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 700불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말일부터 1일 날 이렇게 넘어올 때 그냥 지인들하고 한 어디 숙소 하나에 그냥 모여서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식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테슬라 한 명이 이제 누가 수익률이 제일 크냐 이 얘기를 하다가 사실 안타깝게도 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눈에는 다 보이는데 왜 주식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떤 포커스에 맞춰져 있냐면요. 원래 이제 물론 전문가도 재테크를 할 수는 있죠.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도 보면 미치겠죠. 먹거리가 많이 보이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넉놓고 있는 게. 근데 내가 제 입장에서 나라의 맨디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가겠는데 여기 사야지. 사도 돼요. 사도 됩니다. 근데 제가 사서 수익이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올 때 누구를 먼저 챙길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챙길 거냐, 내가 회원을 먼저 챙길 거냐. 그렇죠? 동시에 같이 하기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급락이 나온다? 이거는 신호를 먼저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 돈이 날리는 거고 내 돈도 먼저 챙기겠다? 그럼 회원님들이 돈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주식을 항상 감정을 없이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회원님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유를 같이 하고 있으면 감정이 휘말려서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주식을 전문가와 같이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뭐 장기적인 관점의 종목들은 나도 주주가 될 수 있고 회원도 주주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본시장 법률상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 어떤 그 룰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그냥 짜잘한 거 신경 쓸 바에 내가 더 좋은 종목 찾아서 회원님들 그냥 먹여주는 게 수익 내주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안 합니다. 매매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를요 이번에 급락 나왔을 때 저는 금융주를 사실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한 29,250원 여기 어디에서 29,250원이 제가 한번 매수를 했던 그 단가였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샀던 단가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눌려줬을 때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저는 익절하고 나오고
이거는 회원님들한테 지금 추천하기 너무 좋은 자리다. 그래서 여기 회원님들께 이 자리에 우리 3만 원 밑에서 다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너무 좋은 자리다라는 게 느껴져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나온 거죠. 저는 들고 있을 수가 없죠. 왜? 냉정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좋은 거는 회원님들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회원님들은 이미 수익률이 10% 이상이면서 배당까지 지금 받아가면서, 그렇죠? 아직도 수익률이 좋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말이 좀 자꾸 새나가지만 여러분들 뭐 주말이고 하니까, 그렇죠? 주말이고 하니까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구독 좋아요도 중간에 한번 꼭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결국에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지금 뭐 수백 배입니다. 수백 배인데, 그래서 엄청 오래 보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세 자릿수에 뭐 엄청난 수백 배인데, 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뭐 진짜 건물 하나를 사도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부러워해요. 같이 있던 사람들도 야, 대단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기업을 잘 묵혀가는 건 맞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팔고 싶은 욕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잘 들고 있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팔고 싶은 욕구는 보통 두 자릿수 안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100% 이내, 그러니까 100%의 수익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실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제는 너 진짜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요. 매수를 하자마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마이너스 30% 이내,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평균 단가를 맞추든 뭐 기회 갔을 때 더 사든 이런 조율을 해야 되는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서부터 매도를 하지 않고 쭉 가져갔을 때 100%가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엄청난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이트로 100%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급락도 한번 나왔다가 또 치고 올라가고 등등, 그런 과정들을 그냥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100%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너무 여유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기만 하고, 나는 절대 안 팔아, 이 말을 입에 달고 샀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뭐 테슬라의 건물 한 채를 배팅해서 건물 세 채가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현대차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현대차가 사실 뭐 주가가 뭐 얼마 40만 원 가냐 50만 원 가냐, 아주 멀리 보면 못 갈 기업은 아니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솔직히 힘든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현재 규모에서, 주가라는 건 결국에 이제 시가총액의 규모로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중간에 뭐 분할을 하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시총이 결국에 더블이 된다라는 거, 2.5배만 되더라도 여기서 그럼 거의 이제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총이 이제 40조 정도니까 100조 가까이에 되는 규모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0조에 걸맞는 어떤 매출이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그래도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 해 내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지만, 향후에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도 뭐 2025년, 30년, 심지어 2050년까지도,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대부분 2025년을 타겟으로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은 2025년까지는 그냥 무조건 보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기업 자체가 최종적으로 목표가 목표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2025년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1, 2, 3, 4, 5, 그쵸? 2025년 말까지 한번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보유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냥 안 봐. 아니, 계좌를 하나 따로 파세요. 안 봐 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그냥 어떤 진짜 모습이 있을지 추후에. 그래서 뭐 20만 원 올라가고 30만 원 올라가고, 그때 당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은 점점 낮아져요. 왜냐면 자, 똑같이 목표가가 4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누구는 10만 원에 사서 40만 원과 누구는 20만 원 사서 40만 원과, 어때요? 배율 자체가 다르겠죠. 수익률 자체는 다르겠죠. 그래서 모든 게 기회가 있고, 이런 단가가 솔직히 10만 원이라는 단가가 지금 다시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또 어떤 경제 위기가 오거나 금융 위기가 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뭐 10만 원이 뭡니까?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3월 달처럼 이런 대폭락장, 이거는 곧 기회였잖아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 여기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저기서 샀으면 대박이네. 이 말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렇죠? 하지만 먼 훗날 보시면 지금 샀으면 저기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왜 안 샀을까? 이 말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대차를 정말 제가 한 2050년까지 보유를 좀 했을 때
제가 지금 총각이지만 저는 미혼이고 총각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길 회원님들도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먼 훗날 자식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고 싶다. 그 생각도 좀 들고 주변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나중에 한번 내 자식은 대학 갈 때 아파트 전셋집 혼자 살면서 또 슈퍼카 타면서 딱 등교하고 돈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하지만 나는 그걸 위해서 뭐 많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너 위해서 아빠가 모았다. 그냥 주는 거예요. 넘겨준 겁니다, 주식을. 근데 그걸로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도록. 제 주변에 진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꿈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갖는 게 이게 몇 배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이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행복 그리고 먼 미래에 그런 결과값에 따른 그런 진짜 그런 해피한 그런 모습들을 한번 꿈으로 삼아보는 게 어떨까, 그렇죠? 일은 하게끔 현대차에다 돈을 여러분도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돈이 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돈이 일하게끔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용해놓은 거예요. 알아서 일해 하고 고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그 어떤 기대값에 대한 것만 결과값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히 잘 좀 들고 계셔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한번 우리 먼 미래에 이 영상이 진짜 역사적인 어떤 날이 될 수 있도록 먼 미래를 한번 보시면서 그대로 좀 잘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지만 사실 좀 주말이고 연휴다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들은 사실 없는데 이제 코나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짜잘하게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이 당장에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이지 않나. 왜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들이라든지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이제 현대차의 인지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오닉 5, 그쵸? 5를 시작해서 내년부터 그리고 EGMP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충전 시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속 충전 그 소도 있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얼마라더라? 5분을 충전하면 100km를 간댔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이제 이제 미래를 이제 현실화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좀 투자해볼 만한 너무 좋은 종목이지 않나, 기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면서 너무 실내도 너무 이쁘고 차가 뭐 그렇죠? 자,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짜잘한 어떤 등락이 굉장히 좀 내가 많이 힘들고 괴롭고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앞으로 먼 미래 그리고 또 좋은 우리의 꿈만 생각하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1월달로 접어들면 여러분들 그동안 좀 낙폭이 과했던 제약업종,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훈풍을 좀 불어다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런 거 조금씩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뭐 센트럴모텍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는 추천을 해드리진 않았고요. 원방테크 유튜브에서 추천해드려서 같이 수익 보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5만원 이상까지 조금 보시고요. 손절은 47,000원만 잡고 대응하시면 손실은 없을 겁니다. 자, 조근당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해본다 하면은 이제 인바이오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주입니다. 여기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게 다인데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 그 바이러스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식물 치료제, 식물 바이러스 치료제, 뭐 그걸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튼 뭐 이제 초반에 급등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기술이 반등을 보이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의 시점과 어떤 유사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딱 이만큼에 보이시는 것과 인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5일선 황금 매매 기법을 좀 적용을 하면은 충분히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소 지금 좀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날 어떤 거래가 굉장히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좋은 시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타고 또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 다소 하지만 공격적이다라는 것만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아무튼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손절가 마이너스 5% 잡고 꼭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뭐 자주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거 회전율 높여서 하는 데에다가 한번 초점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이제 거의 뭐 끝자락에 왔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3개월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1, 2, 3월까지니까 1, 2월 달에 제가 보는 거는 한 2월 초까지, 초중순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 달 들어서면서 공매도가 이제 거래가 만약에 그대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망할 거야 이건 아니지만 지금 대비해서 변동성은 조금 더 있겠죠.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5%를 견딜 수가 있었다. 그 마이너스 7% 8%한 기간적인 부분도 하루 이틀 더 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실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최근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어색하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괜히 또 깡통 차보고 이랬구나 공부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면서 실전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또 시장을 분석해 나가면서 그리고 종목으로 또 수익을 챙길 건 챙겨가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달려왔던 시장과는 다소 다른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좀 느껴가면서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벤트 뭐 하루에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오시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고 정말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금액 외에는 다른 상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말장난하거나 이런 거 그런 스트레스는 없으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와서 내가 편의점 가서 물건 하나 사듯이 그냥 편하게 구입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가입 관련돼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입 관련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2021년은 또 여러분들 계좌도 풍성해지시고 가정에도 평화와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제가 옆에서 같이 또 여러분들 동반자가 되어 주식을 함께 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시장 그리고 또 이런 좋은 행운이 따라주기를 또 바래 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또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